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김학철의 연기교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주실 트위터 메시지 뭔가요? 5. 네. 우리말의 어미. 말끝은 감정의 완성이자 종점이다. 그런데 마포 종점에서 사연은 시작되듯 어미의 종결 후 연기는 시작된다. 대사 후의 눈빛 연기에서 모든 게 결판난다. 관객은 모든 걸 알고 있다. 관객을 속일 순 없다. 마포정점 밤 깊어 밤 깊은 마포정점 갈 곳 없는 밤전차. 역시 마포종점에서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전차를 타고 올 때까지는 얘기가 별로 안 생기는 거고요. 근데 대사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말의 특징이 네. 말끝, 즉 어미의 감정이 완성되거든요. 그런가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아, 먹었니? 다 틀리죠. 어미에 따라서.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높낮이만 갖고 의문문이냐 평서문이냐만 여태까지는 생각했는데 감정이 완성되잖아요. 놀리듯이 물어보는 거, 네. 아니면 정말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 아니면 따뜻한 애정이 모성애가 묻어나오는 또 그 물어봄. 이게 다 틀리죠. 그 영어 같으면은 사실 앞쪽으로 가서 두관식인데 What do you think? 뭐 이런 식인데. 한 번 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이 앞에서 사실 결판이 나는데. 네, 우리말은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어미 처리를 되게 신인들은 이제 어미 처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서 대사를 끝낸다. 종결만 생각할 것 같아요.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밥 먹었니? 빨리 끝내고 남의 말 듣고 내 거 하려고. 근데 지금 이 김학철의 연기로는 어미를 살리고 그다음이 상대방 연기를 지켜보는 눈빛. 거기서 연기는 또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연기의 종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대사 끝났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도막도막 쳐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어미 처리를 하면서 상대에게 이렇게 뭐랄까 탁구공을 보내듯이 어떤 기운을 이렇게 쭉 보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탁구공 얘기했지만 네. 마치 연기는 핑퐁 같은 거죠. 주고받고. 예. 스포츠하고 또 만나는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 성악의 고수들은 네. 성악을 이렇게 노래를 할 때 딱 끊지 말고 노래가 끝났어도 공기를 계속 뒤로 보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베 마리아 할 때 아베 마리아 하고 아가 끝났어도 뒤로 보내라. 그래야 똑같은 영혼이, 원리군요. 네. 똑같은 원리군요. 근데 이게 시선으로 그렇죠. 처리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호흡이 여전히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30%의 호흡과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지켜볼 수 있죠. 상대방도 그러면 상대 연기자들도 그런 점을 의식합니까? 서로 그게 교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을 다 끝내고 나서 호흡이 딱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네. 그 사람이 자신이 없어 보이잖아. 뭐뭐 했단 말이냐라고 했을 때 호흡 30%와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지. 네. 뭐뭐 했단 말이냐. 그러면 정말로 절망이죠. 절망, 패배. 네. 그리고 프로페셔널하지 단절되는 네. 거죠. 그 순간. 뭐뭐 했단 말이냐. 또 남아 있는 거죠. 이거 남아 있고 아니 네. 얘기가 남아 있는 거고 그럼 계속 연기가 남아 있는 그렇죠. 거고 연결이 되는 건데 네. 했단 말이냐 해버리면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는 거고. 아베 마리아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거 똑같아. 네. 아베 마리아 하고 이걸 남겨놓는 거죠. 30%의 네. 에너지와 호흡. 이렇게 호흡을 탁 떨어뜨리고 대사를 하면은 미숙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의지 박야가처럼 보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의지 박야가처럼 보이면.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네. 거죠. 뭐 했단 말이냐. 이게 연기죠.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 캐릭터 그 연기를 하는 극적인 캐릭터가 살아있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끝내고 나면 뭐랄까요
이미 딱 저건 그걸로 종결된 거죠. 살아있지 못하는 거죠. 연극 속의 인물로, 영화 속의 인물로, 드라마 속의 계속 인물로 살아 숨쉬어야 돼. 문득 살아 숨쉬어야 돼. 생선처럼. 팔팔거리는. 네. 바닥바닥 뛰는 생선처럼. 예. 그게 배우의 존재 아닙니까? 야, 이게 굉장히 오묘한 얘기네요. 네. 근데 아베 마리아하고 맞아떨어지잖아. 성악하고. 그렇죠. 뭐 저는 성악 잠깐 이제 배웠지만, 네. 그러면 신인 배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몸에 익숙하게 익혀놓을 수 있을까요? 학습 가운데 이제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몸속에 말하자면 장착을 시키는 건데 지금 말한 이런 연기 어미 처리와 어미 처리 이후에 말하자면 여운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훈련을 통해서 좀 증진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복식 호흡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호흡을 저장할 수 있어요. 흉곽 호흡만 하면 이게 별로 호흡이 깊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배가 지금 불럭불럭 나오죠. 이렇게 네. 이 단전에서 그랬단 말이냐. 그러면서 순식간에 코로 숨 쉬는 거죠. 입으로 뱉어내면서 어미를 입으로 뱉어내면서 동시에 코로 숨이 들어가니까 언제나 호흡이 여유가 있죠. 복식 호흡은 어떻게 훈련을 하면 됩니까? 말하자면 단전 알죠? 단전. 네. 배꼽. 네. 요 바로 밑에. 요 부분이 이게 쿨럭쿨럭해야 돼요. 그거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죠. 충분히, 네. 지금 제 목소리가 네. 이게 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전 호흡을 하고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긴 대사라도 그렇죠. 호흡이 소진돼서 끊어지는 일은 없겠군요. 그리고 목이 별로 쉬지 않죠. 목에 힘을 주니까 목이 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예. 저도 성악 배운 다음에는 한 번도 목이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에 무리한 힘이 가니까 목이 네. 쉬는 거예요. 근데 갓난아기가 목 쉬는 거 봤어요? 우는데 우랑차게 우는데 갓난아기는 목 안 쉽니다. 제대로 우는 거예요. 네. 갓난아기가 배로 울잖아요. 목 쉬는 거는 성대를 잘못 써서 그런 겁니다. 아니면 아주 극도로 피곤한데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결국은 자연을 닮아 있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면 목을 다치지 않죠. 자연스럽게 소리를.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관찰해 보세요. 아, 역시 관찰로 회귀를 하는군요. 네. 갓난아기가 목이 쉬어서 우는 갓난아기 봤어요? 우랑차게 울잖아. 상대방 배우가 그런 식으로 호흡이 탁 끊어지면은 이쪽에서는 어떻게 받아줘야 됩니까? 호흡을 주지 않으면 받기가 힘이 들죠. 단절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죠. 근데 모든 배우들이 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적절한 훈련을 거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간혹, 네. 그 호흡이 잘 안 맞는 배우들은 어렵습니다. 같이 연기하는. 네, 왜냐하면 네. 스타카토처럼 끊어져요. 네. 그거를 내가 상대의 호흡을 연결해서 받아서 하려니까 더 고생스럽죠. 훨씬 힘들군요. 네. 그래서 좋은 배우는 상대한테 푸시 많이 밀어주는 배우가 좋은 배우예요. 상대를 도와주는 배우. 축구에서도 골을 넣는 것보다 스트라이커보다는 오히려 패스를 잘하는 네. 그 축구 선수가 더 네. 기량을 인정받잖아요. 그렇습니다. 미드필더로서. 네. 그래서 경기를 누가 수행하는. 제일 축구할 때 패스를 잘합니까?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요? 네네. 골도 넣고 패스를 잘하고 역시 메시입니다. 메시가 주는 패스 예술입니다. 어떤 형태죠? 그러니까 수비를 속이는 건데 수비를 속인다는 거는 그냥 뛰어가면서 툭 차는데 그게 패스가 되는 거죠. 어허. 그러면은 보통 선수 같으면은 드리블을 하고 가다가 멈칫하면서 패스를 하잖아요. 아하. 근데 메시는 뛰어가면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발목 힘만 이용해서 툭툭 차주는데 그게 정확하게 패스가 되거든요. 이게 연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수비수는요. 네네. 그 패스 박자, 그러니까 예상한 박자보다 빨리 들어오니까 그렇지. 허둥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황선홍 선수 네. 2002년에 말하자면 폴란드전에 선제골 넣었던 네네. 황선홍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스피드라는 건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00m 몇 초에 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비보다 한 발짝만 앞서면 된다는 거죠. 하하. 그러니까
황선홍 선수는 이 몸 쓰는 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한번 몸을 쓰고 멈칫하는 순간을 이용해서 뛰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요번에는 오른쪽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몸을 쓰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거나 상대를 속이면서. 근데 그다음에는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오른쪽으로 몸을 쓰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번 반대로 몸 쓰는 게 아니라 변주를 하는 거예요. 아하. 수비 헷갈리죠. 이야, 대단한 기량이군요. 그러니까 반발만 먼저 들어갈 수 있으면 찬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보다 너무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예, 반발만 먼저 들어가면 그 공을 컨트롤할 수 있다. 시간과 이거죠? 공간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연기가 바로 예. 한 발짝 앞서가야 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한 발짝 앞서가면 호흡이 안 맞으니까. 반 발짝. 네. 너무 내빼버리면 관객이 지치거든요. 아까 호흡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혼자서 제일 길게 해본 대사는 얼만큼 긴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한 7분짜리 그 대사를 쳐본 적이 있어요. 청부라는 작품 보셨죠? 아, 연극. 예, 네, 예. 네. 그게 7분짜리 모노드라마처럼 네. 쫙 제가 끌고 가는 지금은 없어진 독백신이 있었죠. 대학로 현대소극장에서 했던. 네네. 그때 보셨잖아요. 네. 그때가 90년도 4월, 5월이었어요. 그게 저기 상도 많이 받은 작품. 그게 제가 아닙니까? 동아연극상 남자 연기상. 그죠? 받았죠. 이윤택 연출로. 네. 네. 이윤택 형은 그걸로 이제 동아연극상 연출상을 받았고 네. 저는 그걸로 동아연극상 남자 연기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7분도 호흡만 잘 갈무리 되면 전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네. 대사를 하면서도 숨을 네. 쉴 수 있다라는 예, 얘기죠. 예. 성악할 때도 노래하면서 숨 쉬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을 뱉어내면서 어미를 뱉어내면서 동시에 코로 숨을 쉬어야 네.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가 속도를 늦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속도 늦추지 않고 아주 리드미컬하게. 네. 툭툭 차주는데 그게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멈칫하지 않고. 그렇죠. 멈칫하지 않고. 어쩜 이렇게 닮았죠? 스포츠하고 이 연기가. 이게 네. 아까 했던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냐면은 예. 그 어미에 따라 희로애락의 감정을 실을 수 있다. 이거 네. 샘플로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의 어미, 네. 말끝은 감정의 완성이자 종점이다. 그런데 마포 종점에서 사연은 시작되듯 어미의 종결 후 연기는 시작된다. 대사 후의 눈빛 연기에서 모든 게 결판난다. 관객은 모든 걸 알고 있다. 관객을 속일 수 없다. 샘플 아까 저기 뭐 밥 먹었니? 그거 다시 한번 해주시죠. 밥 먹었니? 네.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야, 그러니까 이게 조롱부터 친절함부터 따뜻한 모성애까지. 네,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 네. 축구 얘기 하나가 더 생각나는데요. 네, 예, 예. 2002년 월드컵 이전에 한국 축구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 서드맨 러닝이 없다. 아, 그런 그게 거였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공을 가진 사람이랑 그 근처에 있는 패스를 받을 법한 사람만 움직이지 공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 어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요. 패스를 주고 나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사 다 하고 나서 자기는 놀고 내, 있는 내 거군요. 연기 다 했다. 네. 근데 진정한 축구 선수라면 패스를 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계속 공간 속에서 네. 움직여줘야 네. 또 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공을 받은 사람이 찬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그 서드맨 러닝 연기로 치면은 자기 대사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편이 많은 우리 수비 진영에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괜찮은데 상대 진영으로 밀고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어지면서 고립이 됩니다. 아하. 지원군이 안 따라가니까. 그럼요. 그러면 네. 롱슛밖에는 할 게 없는 거죠. 좀 이게 닮았습니까? 근데 골대 가까이에서 차야 그래도 득점 확률이 높은 거지. 그렇지. 롱슛은 보기에는 멋있는데 이거 상당히 좀 예. 낭비거든요. 골로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골로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대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내 연기는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계속 리액션을 해야 되는 상대 거예요. 배우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게 대사가 아니더라도 스크린 뒤에서라도 이렇게 흠칫 놀라는 계속 리액션을 해줘야 살아있는 연기가 나오죠. 어떤 감독이었는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완벽주의자여가지고요. 화면이 있으면은 저 화면 뒤쪽에서 지게를 짊어지고 가는 농부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NG 선언을 하고 지게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아하.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걸어가는 것 같다. 그게 지금 이 장면에 고뇌하고 안 맞는다. 아하. 그러니 저 엑스트라한테 미안한데 짐 제대로 지워서 어깨가 빠지게 이렇게 해라. 허덕이면서 가게 허덕이면서 해라. 가게. 아하. 주인공의 고뇌와 맞물리게.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들은 요즘 관객들은 안 보이는 데서도 디테일을 찾기 때문에 그게 그 감독이 엑스트라에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다오라고 부탁하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관객의 눈은 하나님이군요. 요새는 또 네. 고화질이 되면서 네, 하나님의 눈이 성능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속일 수 없다. 네. 속일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학철 선배께서는 무명의 배우들이나 엑스트라나 조연들에게도 대사가 끝났다고 해서 쉬지 말고 혹은 카메라에서 살짝 이렇게 비껴지는데 사각에 위치했더라도 나름대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감독의 컷사인이 울릴 때까지. 바로 그겁니다. 네.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이 알고 스태프들이 알고 감독이 한다 이런 얘기. 관객이 한다. 네, 관객이 알고. 네. 알겠습니다. 어미가 중요하다. 자기 대사 다 했다고 멈추지 말고 연기, 진정한 연기는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포종점에서 사연이 시작되듯. 그렇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네, 된다. 우리 말은 끝까지 그러면서 들어봐야 눈빛은 살아있어야 돼요. 아, 이게 또 포인트군요. 네, 네. 그 후에 눈빛 연기가 사실은 여태까지의 연기를 좌우합니다. 아, 계속 무언가를 응시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저기서부터 새로운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네, 네.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이죠. 끝은 끝이 아니다. 또 하나의 시작이다. 네. 이 말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